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통증 이야기. 오늘은 침묵의 허리 통증 유발자 장요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근 원장입니다. 저 이전 편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맡아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디스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실제로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편을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가 통증을 유발하는 큰 4가지 카테고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뼈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얗게 허리뼈와 골반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노란색이 보일 겁니다. 이게 신경인데 이 신경 때문에 유발하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 뼈를 감싸고 있는 인대에서 유발되는 통증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대와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에 의한 통증이 또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증 실제 환자를 보게 되면 근육에 의한 허리 통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허리를 삐었다고 하죠. 우리가 허리를 삐었다는 의미에는 인대 손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 통증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장요근입니다. 장요근은 이 허리뼈 안쪽, 그러니까 저희가 뼈 앞쪽이죠. 앞쪽을 쭉 싸우고 가서 이제 골반을 지나서 이제 대퇴골까지 연결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주로 이제 일어서거나 다리를 쓸 때, 허리를 굽힐 때 많이 쓰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요근이 허리를 통증을 유발하는 아주 주요한 이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급성 허리 통증 환자들, 우리가 스프레인, 염좌라고 부르는 통증 환자들일 경우에 상당수가 인대 통증이 아니고 혹은 신경 통증이 아니고 이 장요근 통증일 경우가 많습니다. 장요근은 특징상 겉에서 이렇게 보면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쉽게 만질 수가 없고 검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요근 통증인지 감별하기가 어렵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의심을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장요근 통증이 의심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리 부분을 그냥 겉에서 만져서는 알 수 없고요. 여기 쪽으로 이렇게 앞점을 찾아보면 앞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거의 확실하게 장요근 통증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신경들처럼 이게 겉에 이제 우리가 피부 겉면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이 배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할 때는 초음파 가이드로 위치를 파악하고 이제 긴 바늘을 써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장요근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장요근을 같이 치료해 주게 되면 허리 통증이 급속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좌라고 우리가 그냥 진단 붙이기 전에 이게 인대 문제인지 혹은 디스크인지 혹시 근육의 문제인지, 근육이면 허리 굽힐 때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장요근을 꼭 의심해 봐야 되고 검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요근 주사 치료는 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초음파라든지 시암이라든지 이런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장요근 옆으로 이제 허리에서 나오는 각 신경들이 이 장요근 근육을 타고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요근 근육 치료할 때 리도케인 등의 마취제를 동반해서 같이 쓰게 되면 다리가 일시적으로 힘이 풀리는 마비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조금 들어가면 되게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통증이 심해서 이제 2부위 이상이라든지 약물의 양이 조금 많아지게 되면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시간 지나면 자연히 다시 힘이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제 병원에서 조금 쉬었다 가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부분에서 어느 쪽의 통증인지 꼭 생각해 봐야 되고, 근육 통증일 경우에 허리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요근 통증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주사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 옆에 신경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후에 마비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편에도 말씀드렸는데, 허리 통증은 전부 다 디스크가 아닙니다. 디스크 말고도 훨씬 많은 질환이 있고요.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는 환자 중에 정말 이 부분은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질환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침묵의 허리 통증 유발자, 장요근의 일을 꼭 의심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